참, 나날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 기후반장 기자실의 이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평을 내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한데, 이 방송을 만드느라 새벽부터 고생해 주신 우리 윤재식 PD한테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출범 100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또 일부에서는 또 걱정도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처음 출발이었을 텐데 벌써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일단 지지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뭐 머니투데이 방송이 한 건 아니고 다른 매체에서 했었는데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한 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조선일보가 했죠. 65%. 어떤 분들이 저렇게 많은 지지를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면 대목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52%. 평균적으로 보면은 50% 중반 정도의 출범 100일 지난 시점에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객관적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65% 지지율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역대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똑같은 시기에서 지지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이 빨간색, 김영삼 대통령, YS, 100일 지났을 때요, 지지율이 8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끝날 때 지지율, 참혹했죠. 처참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지지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에 10% 됐었나요, 그때?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럴 때. 자, 초기의 지지율과 임기 말의 지지율은 매우 달랐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앞선 우리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아주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그래도 끝은 이거보다는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상당히 좀 운이 좋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자, 우리 18대 박근혜 대통령 지금 52%.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거의 좀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딱 표 보면. 이 표가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표라는데 이걸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 이것이 나중에 임기 말에 80으로 갈지 아니면 뭐 20으로 갈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지금 뭐 정부 관료들 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미디어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도움과 또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층의 어떤 그 출범 100일 맞는 그 논평이랄까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제 여당인 만큼 외교 안보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 인사 문제는 미흡하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보수 언론들의 그러니까 논조였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이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황우여 대표는 이제 학점을 매겼죠. 한번 보겠습니다. 비학점이다. 저는 대학 때 비학점을 몇 개 맞아본 적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 그 아래 학점이었는데. 자, 비학점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뭔가 좀 아쉽다. 특히 인사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인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야당인 만큼 좀 쓴소리가 많이 나왔죠. 소통과 신뢰가 없었다. 남북 평화 없는 산무 정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외교 대북 관계에서 보수층들 이제 수구층에서는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일관되게 뭐 김정은 뭐 제1비서가 여러 가지 좀 그 위협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좀 원칙을 지켰다 이런 점에서는 좀 평가할 만한데 글쎄요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맞물려서 평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도 이제 끊긴 마당에 개성공단까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왕래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 공단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가동을 멈춘다면 큰일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각계각층의 어떤 그 좋은 말들, 쓴소리들을 같이 귀담아서 좀 특히 이제 남북관계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평가들 들어봤고 또 지지율도 같이 알아봤는데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200일, 100일 지난 후에는 뭔가 성과가 이게 네, 치적이죠. 네, 취적이 뭡니까? 취적. 발자취와 흔적을 줄여서 취적이라고 하나요? 네, 치적이라고 합니다. 네, 치적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부라고 얘기하죠. 경제 민주화 정책을 지금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이 중소기업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설문조사겠죠. 경제 민주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조세회피처 관련해서 지금 탈세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동안 많이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좀 뭐랄까요, 이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기득권층, 대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약간 예상되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역시 규제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탈세 조사가 자칫 대기업들의 어떤 정상적인 경영마저도 옥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그 하소연이랄까요? 그 울먹은 소리도 이제 낼 법한데 하지만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큰 흐름이랄까 목소리는 바로 대기업들이 많이 그동안에 이제 가져갔지 않습니까? 곡간으로 이거를 좀 이제 일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평가를 쭉 들어봤는데 어떤 이 정치, 시사, 평론가분 한번 모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점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더 주안점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될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님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그 모니터대 방송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예. 황운하 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비학점을 이제 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유 박사님은 네, 국정운영 성적을 학점으로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 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예, 글쎄요, 뭐, 이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가지고서 네. 정부를 평가하는 게 참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학점으로 하면은 저는 한, B 마이너스 정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학점은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뭐 학생 뭐, 학점 기대치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대략 한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주려고 이제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외치에서는 뭐 박근혜 정부가 좀 상당히 이제 성과를 거두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로 보입니다. 뭐 한미 동맹의 뭐 강화라든가 또 한반도 위기 관리라든가 이런 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내치에서 좀 문제가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 논란이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거듭이 됐고요. 또 이 소통 부재 문제도 계속 이제 따라다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일 동안 박 대통령이 뭐 국정 운영 거 챙기는데 아주 열심히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이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차별화되는 정말 새로운 정부다 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기대치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 아닌가 좀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사님, 네. 이제 윤창준 전 대변인 스캔들 뭐 전 세계적인 그 이슈를 끌었었는데, 예. 자 인사 실패를 좀 다시 뭐랄까요, 인사 실패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좀 주로 많이 좀 고쳐야 될까요? 예, 역시 나홀로 인사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뭐 이제 우선적인 이제 과제가 되겠죠. 사실 뭐 윤창중 전 대변인을 뭐 기용을 했던 것이 뭐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만은 윤 전 대변인 이외에도 사실 뭐 인사 과정에서 논란이 따랐던 경우들이 참 이제 많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정당 대표했던 그 시절의 인사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했기 때문에 나온 이제 결과들이었는데 네. 좀 더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서 인사를 결정을 하는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 그래가지고 사전에 좀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이 이제 돼야 그런 문제들이 재현이 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지금 해주고 계신데,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미중 외교 지금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좀 현안이랄까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야 될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네.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대단히 뭐 중요한 회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한반도 앞으로 뭐 정세 변화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뭐 대단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뭐 북한도 지난번에 이제 그 최용해 특사가 중국을 가가지고 대화 의사 있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는데 네.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뭐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미국, 한국 그리고 이제 북한 이 관계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중국의 역할에 관한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뭐 중국어도 유창하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예. 성과가 있기를 다 같이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그 이제 경제 분야로 잠깐 좀 넘어가서요. 예. 지금 이제 창조 경제 얘기를 두고도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아직 좀 그려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좀 창조 경제 어떤 게 좀 문제여서 아직까지도 좀 추상적인 단계에서 좀 머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사실 창조 경제가 이제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손에 딱 잡히는 그러한 이제 정책으로서 그렇게 창조 경제라는 것이 뭐 가시화된 상황은 아닌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 왔었던 어떤 성장이나 또는 어떤 그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 부흥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돼야 될 텐데 이 정책으로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경제의 추진 문제가 이 경제 민주화의 과제 이것과 이제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이것도 여전히 또 이제 숙제입니다. 네. 사실은 이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위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거 둘러싸고 적지 않은 또 이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의 두 바퀴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부동산 대책 나온 거라든가 또 추경 편성이라든가 가계부채 대책,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은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좀 더 그 거시적인 면에 있어서 이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 답을 내놓는 것 이거는 여전한 숙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금 조세 회피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명단 공개와 함께 이제 뭐 탈세 이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조세 회피처 관련한 수사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향후 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철학에 있어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 건지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최근 조세회피처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 설립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아마도 좀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장남인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두환 이른바 그 이제 전두환 비자금이 이제 빼돌려진 거 아니냐? 지금
좀 강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제대로 이제 밝히는 거는 단지 세수 확보를 하는 그런 이제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경제 정의의 어떤 실현이라는 이 문제와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들을 좀 정부가 소극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조사를 할 때 아마 또 국민의 이제 그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이제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이제 100일 지났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5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는데, 자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좀 먼저 좀 이렇게 그 개선돼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꼽아 주시죠.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네. 이것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선 때에 비하면은 막상 취임한 이후에는 이 통합의 리더십의 문제가 좀 뒤로 사라진 그런 감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러는 사이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50%대로 일단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좀 더 그 넓은 지지 기반 위에서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반쪽만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나가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0일 지났는데, 오늘로서 출범 100일입니다. 100일 지났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일부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 대통합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관련해서 좀 그 각계각층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이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가 좀 꽃 피우는 그런 좀 경제랄까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채널들, 창구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설치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5년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좀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우리 직장인들도 뭔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어떤 바탕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40분이 갓 지났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유화 방송 시간입니다. 종목 탐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